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약해진 애플 TSMC의 기술력, 삼성 스마트폰 파운드리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은 약해진 애플의 TSMC의 기술 우위입니다. 애플이 최근 아이폰 15에 대해서 출시했죠.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아직 한국의 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5에 탑재된 A17 프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불리고 있는 A17 프로의 성능이 예상외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 TSMC의 동맹이 구축한 기술적 우위가 약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애플이 TSMC로 완전 주문이 넘어가면서 지금 TSMC가 선단 공정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 선단 공정을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상의 성능을 만들어서 이 최상의 성능을 가지고 기술 우위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반응 속도도 빠른 이러한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A17 프로와 같은 경우는 3나노인 N3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N3 공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전공정에서의 수율 극복, 그래서 3, 4, 5나노에 대해서 수율이 지금 4, 5나노와 같은 경우는 5% 차이, 그리고 3나노와 같은 경우는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후공정인 패키징 공정에 강화하는 삼성전자에게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 굉장히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TSMC가 적용했던 후공정, 그리고 2.5D, 3D 이 공정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애플 생태계의 기술적 우위가 약해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고가 스마트폰을 점령했었던 애플, 이 애플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그 시장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비싼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의 고가 스마트폰에도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약해진 애플 TSMC의 기술력, 삼성 스마트폰 파운드리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폰 15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계는 14일 날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탑재된 AP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7 프로의 성능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17 프로는 TSMC의 3나노 공정인 N3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애플은 A17 프로의 성능은 전작인 A16 바이오닉보다 CPU는 10%, GPU는 20% 향상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코어 자체가 한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5개에서 6개로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밖에 향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많은 성능의 향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PU의 성능 향상은 연산과 계산을 담당하는 핵심 코어 5개에서 6개를 늘린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A17 프로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트러스티스 리뷰라는 영국 IT 제품의 평가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A17 프로의 GPU가 기존보다 20% 빨라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추가적인 코어 탑재, 5개에서 6개 코어 탑재가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바딤 유리F 유명 테크 유튜버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A17 프로는 코어가 5개에서 6개로 20%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개별 코어의 성능 향상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성능 향상은 거의 없었고 코어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그 수준의 성능 향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만들어진 지금 A17과 같은 경우는 그런 성능 향상이 특별하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물론 이 A17에서 A16에서 X17으로 바뀌면서 코어가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전작인 지금 아이폰 15이 새로 나왔는데 아이폰 14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애플이 그동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도했던 애플의 생태계입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지 않죠. 자체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래서 GMS라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용하면 저도 삼성전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서 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도했던 애플의 생태계입니다. 애플은 TSMC와 손잡고 하드웨어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성능을 높이며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죠. 5년 전만 해도 애플의 AP 성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같은 안드로이드 AP보다 70%에서 80%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성능의 애플의 AP가 이제 추격을 허용했죠. 지지난번이죠. 지지난번에 아이폰 13, 아이폰 14, 아이폰 15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성능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의 AP 성능이 더딘 향상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에는 안드로이드 대표주자인 퀄컴과 애플의 AP 성능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2400이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게 될 때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제품, 이 제품과 성능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퀄컴의 AP와 애플의 AP, 삼성의 AP의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핀이라는 IP 팁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게임을 하려면 아이폰을 써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으며 퀄컴이 2024년에 공개되는 스냅드래곤 8 4세대는 애플의 성능 우위를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기회로 찾아오고 있는 애플 TSMC의 동맹 기술 약화를 한번 보면 2024년에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2400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예상외로 기능이 떨어지는 성능 때문이죠. A17 프로의 성능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AP의 성능이 더딘 성장으로 애플의 A17 프로의 성능 격차를 줄이기가 훨씬 쉬워졌다. 지금 새로 나오는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400이 이전과 같이 갑자기 애플의 성능이 확 드러나고 도드라지고 지금 3나노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고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리고 패키징 기술인 FOWLP의 도입도 이제 삼성전자에게 문제가 생겼었던 엑시노스 2200의 문제도 이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게 FOWLP에 대한 영상이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발열 문제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엑시노스의 2400의 GPU 성능도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엑시노스와 같은 경우는 AMD의 기술을 차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GPU 부분에서는
ARM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MD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을 추정하면 게이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GPU 성능이 전작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GPU에서 AMD와 손잡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아이폰의 독점적인 지위도 근현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AP 성능의 향상으로 이제 평가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2400,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가 A17 프로와의 성능 격차를 줄이거나 이것을 능가하게 된다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느리다라는 기존의 평가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결국 AP의 성능 향상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균현될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성능의 향상은 AP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AP가 가장 주된 내용이고 이 AP가 따라잡을 수 있으면 다른 부분은 이제 속속 다른 것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물론 아이폰만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이폰만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서는 어쩔 줄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까봐야 알고 지금 갤럭시가 열심히 뒤따라가서 아이폰의 성능을 뛰어넘게 되면 그 성능에 뛰어넘게 된 것 그리고 G 플립, G 폴드 이러한 폴딩 폰을 만들고 이 병풍폰까지 이게 만들게 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애플의 점유율은 90% 이상, 1,000달러 이상의 그러면 이 시장을 접근하는 삼성전자 지금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오포, 비보, 샤오미는 저가 시장에 적합하지 고가 시장은 아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가 시장을 했었는데 이 화웨이가 지금 7나노 제품을 나왔다 그래요. AP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성능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만 10나노급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4나노까지도 내려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그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와 격차를 좁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에 N3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을 갖다가 대도 다른 제품들이 갖다가 대도 성능 향상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A17 프로의 소식으로 TSMC의 3나노인 N3 공정의 성능에 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TSMC의 3나노 공정은 애플이 대부분 계약을 했고 30% 정도 계약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70%, 나머지 30% 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은 바로 미디어텍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텍도 지금 N3 이 공정을 이용을 해서 차후 AP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은 물량이 미디어텍에 다 가게 되면 그래서 퀄컴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3나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3세대와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이제 4세대 제품 내년에 나오게 되는 4세대 제품을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노트북 체크라는 해외 IT 매체가 유명 팁스터인 메이플 골드의 트위스터를 발언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이플 골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퀄컴이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 4세대의 물량 전부를 삼성전자 3나노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AP인 A17 Pro, A17 Pro와 같은 경우는 이전 제품인 A16 Bionic보다 성능이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실질적으로 높아졌는데 지금 코어 하나를 더 높여서 높아진 것 뿐이지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은 없었다. 결국 4나노에서 3나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3나노 웨이퍼가 훨씬 더 비싸고 4나노보다 훨씬 더 비싼데 굳이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지금 오히려 GAA, 핀셋 공정이 아닌 GAA로 넘어간 삼성전자의 3나노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좋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서는 3나노, 여기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을 하고, 이제 또 EUV 펠리클도 적용,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수율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후공정도 굉장히 하고, 후공정에서도 자동화 이야기도 나오고, 자동화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공정이 단순하고 오차도 적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뭐 i큐브, x큐브, 그 FOWLP 이러한 기능들이 COWOS 이러한 것들은 지금 i큐브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2.5D, 3D 이러한 기술을 인터포저를 이용한 2.5D 같은 경우는 i큐브, 그리고 3D는 x큐브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기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나노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후공정을 또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취합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TSMC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안 높아졌다. 그 가장 큰 이유는 GAA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지금 2나노에서 제대로 된 다툼이 있을 것인데, 2나노에 가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벌써 GAA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점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